봄의 시작을 알리는 지난 3월. 겨울퇴를 채 벗지 못한 경기도 파주 북단에 위치한 민간인 통제 지역으로 의문의 버스 한 대가 들어섭니다. 버스의 목적지는 바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유일의 민간인 마을 대성동에 위치한 대성동 초등학교입니다. 카메라 앵글조차 함부로 돌릴 수 없는 이곳은 특수 군사 지역인 만큼 아무나 거주할 수도 없고 출입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 도마뱀으로 채울 거야, 다. 그런데 한 사람도 하나씩 줄 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붙이면 돼, 여기다가. 알겠지? 수학버스는 이처럼 다양한 수학교육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몸으로 즐기고 체험하는 수학의 진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때로는 퍼즐을 맞추고 도형을 옮기고 또 때로는 아름다운 무늬를 꾸미고 미로 탐험을 하고 힘을 합쳐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머리가 아닌 몸으로 수학의 원리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학교 교과는 다 문제를 풀고 종이 위에 있는 수학을 푸는데 이렇게 교구를 만지거나 새로운 체험을 함으로 해서 자신이 사실은 이 내용들 다 교과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신들은 교과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버스가 대성동 초등학교를 찾아간 날은 바로 3월 14일. 화이트데이가 떠오른다고요? 이날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파이데이인데요. 3.14로 대표되는 원주율 숫자에서 착안한 기념일입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원주율, 즉 파이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원주율은 원의 둘레와 지름 간의 비율인데요. 즉 어떤 크기의 원이라도 원의 둘레 길이를 원의 지름으로 나누면 약 3.14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파이는 정확하게 3.14가 아니라 소수점 아래 숫자가 불규칙하게 무한히 계속되는 무리수인데요. 2016년 스위스 입자물리학자 페터 트리프가 슈퍼컴퓨터를 105일 동안 가동해 소수점 아래 22조 4천여억짜리까지 계산했지만 여전히 그 끝에 이르지 못했다니 확실히 무리수인 것 같죠?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들은 3.141592로 시작하는 파이 값에서 각자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숫자 조합을 찾아내봤는데요. 이를 통해 무리수라는 수학 개념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무한히 이어지는 무리수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원주율도 초등학교 고학년은 돼야 배우는 수학 공식인데요. 대성초등학교의 저학년 학생들은 너무 쉽고 즐겁게 원주율을 이해했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 비결은 바로 파이는 원둘레 나누기 지름이란 수학 공식 대신 아이들이 직접 원의 둘레와 지름을 따라 걸어봐서 그 걸음수를 비교해보는 체험을 통해 규칙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거를 바로 써먹을 일이 없고 그게 공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게 정말 교과서에서 나왔을 때 그때 그게 이거구나 라고 했을 때 정말 기억된 것이 몸으로 기억된 것이 머릿속으로 다 이어지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지혜로까지 이어져서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필요한 거라서. 이렇게 체험 수학은 아이들뿐 아니라 지켜보는 보호자나 학교 선생님들께도 수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 수학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는 애가 아까 그 귀찾기 퍼즐을 끝까지 도전을 해서 끝까지 걔 혼자만 풀더라고요. 근데 평소 자신 없는 애였는데도 이제 몸으로 하는 거고 또 그 논리를 사실은 지겨워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도전하는 걸 보고 좀 놀란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큰 원을 만드는 것도 아이들이 하다가 지루하지 않을까 했는데 힘들다고 하면서도 계속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저한테도 많이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디 세 점을 밀어?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왜 줄지어 버스에 타는 걸까요? 이 버스는 바로 수학 교구들로 가득한 수학버스인데요. 수학 박물관이나 수학 관련 박람회 같은 수학 교육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아이들도 수학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이동식 수학 체험관인 셈이죠.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수학 원리 쇼에 흠뻑 빠져드는 아이들. 그 뒤에 숨은 수학 원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냥 교과서에 담겨 있는 그런 좀 어떤 박제화된 어떤 화석화된 그런 수학이 아니라 직접 눈앞에서 보고 만져보고 실험해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개념 원리를 터득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수학에 대한 경계심도 없어지고. 수학자 기억나는 이곳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코너인데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란 골치 아픈 공식 따윈 몰라도 됩니다. 회전판을 돌려 수조 안의 물의 변화를 살펴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을 각각 한 면으로 하는 세 개의 정사각형 중 가장 큰 정사각형을 가득 채운 물을 나눠 부으면 정확히 두 정사각형을 가득 채웁니다. 포물면 같은 고난이도 수학 개념 증명 코너에서도 아이들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반짝하는데요. 공식을 외우고 정답을 찾느라 급급한 게 아니라 수학을 제대로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학의 교육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의 특징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을 살펴요. 누가 도와주나. 근데 이 친구들은 완전 온몸으로 스스로 수학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수학버스가 찾아간 두 번째 방문지. 주변 풍경들이 낯익은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중심 남산자락인데요. 바로 교육부로부터 처음으로 학적을 인정받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입니다. 그래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함께 자리에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격려했는데요. 수학 체험을 즐기고 꿈과 희망이 있는 이곳은 여명학교.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중국이나 제3국을 떠돌다가 어렵게 남한으로 들어오는 만큼 이 학교 아이들 대부분이 상당한 학습 공백을 갖고 있습니다. 합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수학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꾸준히 착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그래도 좀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의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학버스 안에서 학교 안 다양한 체험, 수학 코너에서 또 다른 수학의 매력을 접한 아이들은 수학과의 담을 제법 허문 모양입니다. 원래 수학 좋아해요? 아니요, 수학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되게 열심히 하던데. 그러니까 그 책상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배우면 수학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면서 하잖아요. 설명보다도 저희가 체험하면서 하니까 좀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이번엔 대상이 청소년들인 만큼 각자 참여하는 체험 수학 파트에 숨어있는 이론과 원리도 접해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만들어지도록. 지금 보면 우리 정사각형 바닥에 있는데 4개를 모으니까 몇 도가 됐지? 360도가 됐어요. 정삼각형도 6개를 모았더니 360도가 됐어요. 그러면 또 360도만 만들면 다 되겠네. 테셀레이션이란 같은 모양의 조각들을 서로 겹치거나 틈이 생기지 않게 늘어놓아 평면이나 공간을 덮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리의 보도블록, 욕실의 타일 바닥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테셀레이션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의 정다각형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정칙 테셀레이션이 있는데요. 여러 다각형 중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세 가지만 정칙 테셀레이션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테셀레이션은 준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모든 꼭지점에서 정다각형의 배열이 같은 규칙이어야 하는데 8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평행이동에 대해서도 주어진 테셀레이션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테셀레이션도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 펜로즈가 고안해낸 펜로즈 타일링이 대표적입니다. 학교에만 머무르기엔 너무 아까운 화창한 4월. 선생님과 아이들은 학교를 벗어나 생활 주변에서 제대로 체험 수학을 즐겨보기로 했는데요.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일상에서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드물 정도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첫 번째 미션은 바로 600m 거리를 오르는 남산 케이블카의 속도 구하기. 케이블카 타본 친구들 있어요? 누가 케이블카를 그냥 타보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죠? 네. 이게 되게 느리던데요? 되게 느려요? 네. 그래요? 네. 전 안 타봐서. 속도를 한번 재보러 갑시다. 여명학교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케이블카의 속도를 알아낸다는 걸까요?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타워의 명성답게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케이블카에 어렵게 탑승한 학생들. 관광객 틈바구니에서 학생들은 휴대폰을 이용해 케이블카의 이동 시간을 측정했는데요. 네, 시간 다 됐죠, 각자? 네. 네, 각자 얼마씩 나왔어요? 어느 정도? 2분 59초요. 2분 59초? 네. 다? 똑같이 나왔어요? 58초, 57초, 58초. 그러면 이제 각자 나온 시간을 가지고 속도를 구해볼 거예요. 사실 케이블카의 속도는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란 공식에 측정한 값을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미리 알려준 케이블카의 이동 거리는 600m. 학생들이 측정한 시간은 약 2분 58초, 즉 178초이므로 600 나누기 178은 약 3.37, 즉 학생들이 계산해낸 남산 케이블카의 속도는 초속 3.3m라고 나왔는데요. 남산 케이블카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케이블카의 평균 속도는 초속 3.2m. 첫 번째 미션 가볍게 해결. 자, 여기는 이제 남산타워에 왔어요. 네. 학교에서 평소에 남산타워 자주 보죠? 네. 네, 잘 보이잖아요. 네. 저 끝에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몰라요. 재봐야겠죠? 그쵸, 재봐야겠죠? 네.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잴 수 있을까요, 저거를? 두 번째 미션은 바로 삼각비를 활용해 남산타워 높이 구하기. 삼각비를 이해하기 전에 앞서 살펴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로 길이가 A, 세로 길이가 B,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이 있다면 항상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는 규칙성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밑변 사이에 각 A의 크기가 일정하면 직각삼각형은 크기와 상관없이 변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규칙성을 정리한 것이 바로 삼각비입니다. 이 일정한 B의 값이 바로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탄젠트 A는 높이 나누기 밑변의 길이 값이므로 높이를 알아내려면 식을 뒤집어 보면 되겠죠? 즉, 높이 A는 탄젠트 A와 밑변의 길이를 곱하면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밑변 B의 길이부터 알아볼까요? 줄자로 재기 번거로운 긴 구간의 길이를 가늠해야 할 때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측정자의 보폭을 잰 후 측정자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을 왕복하며 걸음수를 세어 평균값을 내면 해당 구간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측정한 타워와 측정 위치 간의 거리는 71.5m.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높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네. 탄젠트 값이랑 밑변, 우리 저기까지 구했던 거리를 곱해주면 나올 거예요. 눈높이에서 저기 제일 높은 데 있죠? 네. 저기까지를 한 친구가 보고 다른 친구가 옆에서 각도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측각기를 눈에 대고 타워 꼭대기를 바라보면 측각기에 달린 추가 가리키는 각도가 나오는데요. 17, 16, 17, 18 왔다 갔다 하네요. 17 떠면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의 각도는 90도에서 빼서 한 70, 73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선생님이 탄젠트 73도의 값을 알려줄게요. 대략 3.3 정도 되거든요. 남산타워의 높이는 탄젠트 73도의 값인 3.3과 타워와 측정자 간의 거리값 71.5를 곱하면 되겠죠?
그 결과 알아낸 남산타워 높이는 약 235.95m.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높이 한 키가 이 정도 되니까 키 정도의 오차가 아마 있을 거예요. 실제는 236.7인데 우리가 구한 건 235.95 정도 나왔던 거죠. 거의 많이 차이가 안 나게 나왔던 거죠.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올 때 그거 속도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처음에 한번 타봤을 때는 저희 항상 탈 때는 속도가 느리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만 탔었는데 의미 없이. 근데 이제 직접 타서 속도를 재보고 또 뭐 그거를 계산하고 하니까 그게 제일 좋았어요. 재밌었고. 평소에는 그냥 도형이나 그림 그걸 넣고 높이와 밑변 그런 걸 곱하면 된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배울 때는 별로 이해가 잘 안 됐고 이해하기 더 어렵고 했는데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니까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식모기를 자축하는 봄비가 내리던 4월 5일 수학버스가 경기도 안성의 한 학교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바로 국내 최초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정규 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입니다. 2006년 문을 연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총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까지 갖추고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한국 적응을 돕고 있는데요. 꿈이 뭐요? 이제 하나만입니다. 수학버스가 올해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게 특히 집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요즘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아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통일과 관련해서 먼저 온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탈북 학생 학교를 찾았습니다. 탈북 학생들이 한국 학교에 적응을 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등등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 통일 대비 교육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일 같고요. 본격적으로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체험 수학을 즐기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곳에선 학생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비눗방울 놀이에 신이 나 있는데요. 그런데 비눗방울 놀이가 수학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거품이 동그란 거는 그렇죠. 궁금하죠. 자, 여기 있는 모양은 분명히 사각형이면 분명히 얘가 어떻게 쭉 했을 때 무슨 모양이 사각형 모양이 생길 것 같은데 구 모양이 생겨요. 자, 그거는 바로 자연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구라는 도형은 가장 적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넓은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선택한 거는 가장 적은 재료로 얘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 가장 넓은 부피를 차지하는 구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네. 둘레의 길이가 같은 여러 다각형 안에 같은 크기의 작은 공을 최대한 넣으면 그 안에 가장 많은 공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최소의 재료로 최상의 효율성을 얻으려는 힘, 표면 장력의 개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신기해요. 어떤 점이 신기해요? 그 네모 사각형에서 동그란 방울이 나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체험 수학은 수학 원리나 개념을 당장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놀이나 미술 활동을 즐기면서 그 속에 숨은 수학 원리나 개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편견을 깨고 수학의 진짜 매력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얘들아? 그래, 직선으로 만드는데 그게 뭘까? 그래, 규칙이 뭘까? 함수라고 해, 함수. 그래서 규칙이 똑같이 1대1. 너랑 나랑 1대1로 가기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들이에요. 분명히 갈 땐 직선이었어. 특정 규칙에 따라 실을 직선으로 연결하다 보면 아름다운 곡선이 만들어지는 마법 같은 예술. 스트링 아트 체험에선 미분, 쌍곡면 같은 어려운 고등수학 개념을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가령 정사각형 종이를 접어 특정 규칙에 따라 실로 엮다 보면 3차원 곡면을 만들 수 있는데요. 바로 아름다우면서도 튼튼한 구조로 예술적 건축물에 자주 응용되는 쌍곡 포물면입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얘를 건축에 쓰이면 건축비가 조금 들면서 어떻게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는 경기장 이런 데 지금 보면 찾아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쌍곡 포물면하고 이거 만드는 거 배웠어요. 규칙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만드는 것도 쉽고 또 이게 일상생활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일용한 것 같아요. 한편 이곳에선 공간의 제약이나 별다른 준비물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대결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10cm씩 잘라서 50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알겠죠? 50개를 만든 다음에 이 리본에 여러분이 자른 리본의 길이를 직접 재어보고 그 길이를 통해서 표준 편차라는 것을 계산을 해봐서 이름하여 눈대중 여왕을 찾아라. 먼저 2인 1조로 팀을 이뤄 10cm 길이의 리본을 눈대중한 후 10cm 길이를 어림해 리본 50개를 자르면 됩니다. 자료의 개수가 50개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50개이기 때문에 50으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나오게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왼쪽을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즉, 모든 리본 길이의 평균값을 구하면 9.8이 나오는데요. 이제 각 데이터 수의 평균을 뺀 값, 즉 편차를 구하는데 음수가 있어 이를 제곱합니다. 여기에 항목별 리본 개수를 곱해 다 더한 후 총 리본 개수로 나눠줍니다. 여기에 제곱근을 해주면 나오는 값 0.71이 바로 표준 편차인데요. 종 모양을 이루게 되네요. 그쵸? 보니까 여기가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다시피 그 시험 성적도 평균에 제일 많은 값이 있고, 그쵸? 그것보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더 적은 수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10cm에 가까운 리본이 고르게 많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사실 거의 모든 리본 길이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3배를 뺀 값과 더한 값 사이에 있습니다. 산포도가 작은 아주 좋은 측정값을 가지고 어떻게 눈대중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뽑아준 이 조에게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할게요. 와. 이번엔 좀 더 활동적인 공놀이 대결을 펼쳐볼까요? 게임 규칙은 간단합니다. 최대한 수직으로 높게 공을 던지면 되는데요. 우리 친구가 방금 진성이가 던진 높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오늘의 화두를 던졌는데요. 과연 어떻게 공의 높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빨리 던져야지 더 높이 올라가지. 그러면 속력이 더 빠르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그 높이 올라간 거는 거리를 뜻하지. 우리 거리 어떻게 구하니? 시간이랑 속력이랑 곱하면 거리가 나와. 그러면 이 공을 던졌을 때 속력이 있고 시간을 재면 거리가 나오겠지. 만약 무중력 상태라면 위로 던진 공의 t초 후의 높이는 at입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 g가 있으므로 위로 던진 공의 t초 후의 높이 s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으로 하면 s는 at-ot 제곱이 되므로 공을 던져 잡을 때까지의 시간을 t초라고 하면 a는 ot가 성립돼 초기 속력과 공의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 각조에서 측정한 시간을 대입해보면 공을 던졌다 봤는데 2.88초가 걸린 2조가 던져 올린 공이 최고 9.8m로 가장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던 게 되게 의외로 간단해서 재밌었어요. 달라진 거는 좀 살짝 어렵다고 느꼈던 수학이 좀 더 가볍고 좀 쉽게 느껴진 것이 생겼어요. 사실 공의 높이를 구하는 것은 2차 함수 방정식에서 최대 높이 y값을 구하는 공식을 실생활에 접목한 건데요. 2차 함수의 원리를 한 번에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몰라도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는 경험 자체가 큰 자산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냥 수학 공식을 접하기 전에 뭐 교구로나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나서 아 이런 거는 다음에 이런 수학 공식을 적용해서 풀 수가 있어 한 다음에 수학 공식을 우리 친구들이 접하게 되면 더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가 쉽게 되거든요. 여기 웃고 즐기고 뛰어놀면서 수학을 체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수학을 접해본 아이들. 수학의 진짜 매력을 경험한 아이들의 환한 미소. 수학버스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좀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학을 멀리하던 친구한테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평소에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폭을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학에 대한 철학, 수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필요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고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근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수학이 이제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수학을 재밌게 해서 수학이 좋아졌어요. 저희가 배우는 수학하고는 약간 다른 식의 해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 책으로만 수학을 배웠는데 이런 활동도 해보고 재미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고 한층 더 그런 좋아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몇 번의 계절이 스치고 시간